네, 안녕하세요. 미녀들의 시크릿 토크 2부 시작합니다. 네, 2부에서는요, 숨겨봤던 나의 뷰티 시크릿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이상신 원장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상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저희 또 이렇게 원장님을 모셨으니까 피부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나눠볼 수가 없죠. 사실 피부 고민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들 하나씩은 있을 것 같은데 저만 해도 그럴 줄 모르시겠지만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럴 줄 알 것 같은데. 네, 당황스러운데 소나 씨는 피부 고민 있으세요? 저는 당연히 있죠. 저는 이 기미 주근깨가 생기는 게 고민입니다. 그래 보였어요. 소나 씨, 그 나이에도 기미 주근깨가 생겨요? 정선 씨, 가는데 순서 없다고. 난데없는 살인예고. 이 기미 주근깨가 생기는데도 순서가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이 선크림을 바르면은 피부에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미 주근깨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기미 주근깨에 정말 화들짝 놀라는 정선 씨는 피부 고민 없으세요? 네, 저는 뭐 피부 문제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피부면 진짜 만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정선 씨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악건성이에요. 그래서 다들 메이크업 받을 때 보송하게 마무리하려고 파우더 처리하시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저는 너무 건조해서 파우더 처리를 못했어요, 오늘. 아, 건조해서? 네. 얼마나 건조한 거야? 그럼 미스트 뿌리면 되죠. 그러라고 미스트가 있는 건데. 저도 항상 그래서 피부 건조할 때 미스트 엄청 뿌리고 다니는데. 세상에 이분들 정말 뷰티에 대해선 1도 모르시네요. 아니었어요? 아니 미스트 뿌리면 더 건조해져요. 맞죠, 선생님? 네, 경우에 따라서는 화장품의 성분이나 미스트의 성분에 따라서 화장 후에 오히려 수분을 더 뺐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스트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정말 몰랐던 정보네요. 미스트는 화장 전에 뿌려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피부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저희 이야기만 들려드릴 수는 없죠. 지금부터는 연령대별로 어떤 피부 고민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그 대책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0대, 20대의 피부 고민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트러블. 데이트가 고민이에요. 그쵸, 데이트 큰 고민일 수 있죠. 네, 요즘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10대, 20대들은 한창 연애할 시기잖아요. 그렇죠. 또 평소에도 피부에는 엄청 신경이 쓰이는데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얼마나 더 신경이 쓰이겠어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미팅이나 소개팅 이런 중요한 날 하루 전에 뾰루지가 올라와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맞아, 그럴 때 진짜 너무 짜증나잖아요. 꼭 그럴 때 내가 공들인 그런 날에 나잖아요. 맞아요. 진짜 트러블은 눈치코치가 1도 없어요. 네, 저도 피부 박사인 저도 그럴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네?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한밤중에 여드름 패치 사러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저 근자감은 뭘까요? 네, 피부 박사라는 말은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정말 피부 박사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트러블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요즘 10대, 20대 분들이 이제 메이크업을 많이 하게 되면서 피부 트러블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제품 공정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화장품의 자체에 의한 피부 트러블보다는 세안이나 이런 잘못된 세안으로 많이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세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안은 그냥 깨끗하게 여러 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올바른 세안법이 따로 있나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중 세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2번 세수하는 거. 네, 네. 폼클렌징으로 2번 씻는 거 아닌가요? 네.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 이중세안은 이제 지질이랑 친한 거랑 물이랑 친한 거를 같이 제거해야 이중세안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친수성, 그 다음에 친지질성을 같이 제거해줘야 돼서, 친지질성을 없앨 수 있는 클렌징 오일과 친수성을 없앨 수 있는 클렌징 폼 또는 클렌징 워터 같은 것을 같이 써주는 것을 이중세안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오일보다는 워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일로 친지질성의 성분을 지워주고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폼, 클렌징 비누는 이제 물이랑 친하니까 친수성을 같이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저도 몰랐네요. 꿀팁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선생님, 그럼 피부가 너무 좋으신데. 맞아요. 다 이중세안인가요? 이거는 비비크림입니다. 비비크림. 선생님의 숨겨진 꿀피부 비결은 비비크림인 것으로 탄로가 났습니다. 네,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근데 물론 메이크업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세안을 꼼꼼히 해야 되지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주 안 씻는 게 피부에 좋다는. 지금 수진 씨 이거 말씀하시면서 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셨는데 선아 씨도 피셨는데 얼굴에? 티가 많이 나나요? 숨긴다고 숨겼는데. 네, 그래도 자주 씻는 게 좋은 거죠. 저보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느 쪽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자주 안 씻는 게 피부에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슬 씨는 좀 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대답을 선생님께 돌리면서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주 안 씻는 게 피부에 더 좋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맞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교과서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표피는 4주 동안 재생과 탈락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 씻거나 아무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각질이 재생이 되고 다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씻지 않는 것도 오히려 피부 재생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순 씨는 정말 피부에 대해 모르는 걸로. 1도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런 말이잖아요. 왜 연예인들도 많이 그랬는데 저는 배우 김성령 씨 정말 팬이거든요. 아름다우시죠? 네, 근데 김성령 씨도 뭐 프로그램에서 이 본인의 꿀피부 비결이 자주 안 씻는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왜 안 씻는 게 좋다고 하는지 말씀드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저 손예진 씨 정말 팬인데 손예진 씨도 그 아름다운 손예진 씨도 하루 종일 안 씻을 때도 있다고 하신대요. 그래서 저도 잘 안 씻어요. 네, 그냥 예슬 씨가 더러운 거예요. 네. 네, 여러분은 지금 수진 씨가 프로 저격수가 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피부를 안 씻는 게 좋다고 하면은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맞을까요? 네, 이제 그건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봐야 되는데, 물론 안 씻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했듯이 4주 동안의 재생과 탈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탈락을 도와주는 뭐 이태리 타올로 때를 미룬다든가 이런 거에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는 뭐 일정한 깊이가 정해져 있는 각질 제거제 같은 세안제는 써주면 오히려 탈락을 좀 도와줌으로써 재생을 좀 더 촉진시켜서 피부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샤워는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선생님, 그럼 각질 제거를 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장품에 보면 막 주 1, 2회 이렇게 써있던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각질 제거제는 그 제품이 만들 때 이렇게 일정 깊이 이상 또는 일정 깊이 이상 침투가 되지 않게끔 제품 공정이 만들어져 있어서 뭐 자주 해도 일정 깊이 이상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주 1, 2회 정도 돼 있는 세안제는 말씀하신 대로 1, 2회 정도 사용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때를 미는 것은 한 달에 한두 번, 그리고 각질 제거는 주 1, 2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메이크업 후에 클렌징 오일과 클렌징 폼으로 이중 세안을 해주신다면 트러블 예방 및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트러블로 데이트가 두려웠던 우리 10대, 20대 분들 세안 올바른 방법으로 잘 하셔서 당당하게 데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 나이 때에는 어떤 모습을 해도 아름답다는 말이 있듯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거운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든 안 예뻐 보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30, 40대 분들의 고민입니다.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김이 죽은 깨. 모임이 두려워요. 그쵸. 30, 40대 분들은 뭐 학부모 모임이다, 동창이다, 동호회다, 숨차요. 이런 자리가 정말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저희 중에 김이 죽은 게 고민이라고 하신 분 있지 않았나요, 선아 씨? 네, 누구죠? 전인가요, 혹시? 네, 저네요. 저도 20대인데 피부 나이는 30대일지도 모르겠네요. 선아 씨 피부 되게 좋아 보이시는데요? 좋으세요. 하얗고. 이런 칭찬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럼 저한테 뭐 좋은 말 있으세요? 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또 기분 테이크 아닌가요? 예슬 씨도 눈도 크고 코도 오똑하시고 얼굴도 작고 너무 예쁘시죠? 예슬 씨 엎드려서 절 받으셨네요. 엄청 큰 절. 세배 받은 줄 알았어요. 피부가 좋다는 말은 전혀 안 나오네요. 피부는 아닌 걸로.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30, 40대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해드려야죠. 선생님, 이 자외선으로 인한 기미 주근깨는 또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하는 게 가장 좋나요? 네, 예방법은 너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자외선 차단입니다. 이런 자외선은 멜라닌 세포, 우리 표피에 있는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뭐 기미나 주근깨를 만들 수 있는데요. 기미나 주근깨는 위치나 그다음에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치료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손쉽게 자외선을 차단함으로써 이런 기미나 주근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기미와 주근깨를 구분해서 치료해야 한다 하셨는데 그 차이점이 있나요? 아, 네. 기미와 주근깨는 우리 피부에 있는 색소의 깊이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색소가 조금 가까운 곳에 있으면 주근깨로 나타나고 조금 더 깊게 있으면 기미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같은 거를 혹시 잘못 받게 되면은 이제 깊게 있던 색소가 바깥으로 빠지면서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과도한 레이저나 이런 거보다는 뭐 화장품 그런 자외선 차단제 같은 화장품만 잘 바르셔도 자외선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근깨는 겉에 있는 거고 기미는 속에 있는 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빼기 힘들어요, 기미가 그래서. 제가 화장품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요. 왜 자외선 차단제를 보면은 SPF랑 PA라고 적혀 있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게 어떻게 다른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떻게 다른가요, 선생님? 네, 그 지수를 알기 전에 이제 자외선에 대해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일상 햇빛을 쬐면은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자외선 A랑 자외선 B가 나옵니다. 이 자외선 A는 색소 침착과 연관이 있고요. 자외선 B는 일괄 화상이랑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다 차단을 시켜줘야 기미, 주근깨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외선 A는 우리가 화장품에 PA라고 해서 약자로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지수를 나타내고 그것이 플러스로 더 많을수록 더 자외선 차단 강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외선 B는 SPF라는 약자를 쓰고 그거는 플러스가 아니고 숫자가 높을수록 더 자외선 B의 차단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피부 화상을 일으키는 자외선 B는 SPF로 차단을 하고 또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자외선 A는 PA로 차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보면은 항상 숫자가 높고 플러스가 많은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거를 쓰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런 지수가 높을수록 그런 화학적 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논문이나 이런 실험 그런 데이터를 보면 SPF, 그러니까 자외선 B를 차단하는 SPF는 15에서 30 정도, 그리고 자외선 A를 차단하는 PA는 보통 플러스 1 정도만 사용을 하셔도 일상생활에는 네, 크게 무리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는 SPF 15에서 30, 그리고 PA는 플러스 1인 정도만 사용하면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저는 SPF랑 PA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자외선 차단제면 구매했는데요. 이제 확인해가면서 사야겠네요. 네, 꼭 확인해주셔서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선생님, 이 SPF랑 PA 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15에서 30이 있고 또 PA 플러스는 1이 있고 3개까지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런 것은 보통 그냥 일상생활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도 사람이 가끔 뭐 여가를 떠날 수도 있는 거고, 어디 뭐 놀러 가거나 산행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산행을 가거나 뭐 해수욕장을 가거나 스키장 같은 햇빛이 좀 많거나 그런 반사되는 자외선이 많은 곳을 갈 때는 PA나 SPF가 높은 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가 많을수록 더 자외선이 강할 때 쓰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제 고민이 또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이 자외선 차단제를 못 바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경우에는 뭐 실내 생활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럴 땐 가성비가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물리적 차단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이를테면 모자를 쓰거나 뭐 마스크를 하거나 팔토시를 하면 자외선을 많이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그런 면 소재가 마 소재보다 1.5배 정도 더 자외선을 많이 차단해주고 검은색이 흰색보다 더 많이 차단을 해줘요. 1.5배 정도. 검은색 흡수하는 거 아니에요? 흡수가 됨으로써 피부에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옷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뜨거운 거군요. 네. 지금 피부 차단 다 했어요. 지금 자외선 차단. 저는 흰색을 입을 게 아니라 검정색 옷을 입어야 되겠네요, 앞으로. 네. 그냥 설아 씨는 히잡 하나 구매하세요. 맞아요. 흰색까지요. 네, 수진 씨가 구매해주시면 한번 써보도록 뭐 하나 사드릴게요. 네. 진정들 하시고. 정선 씨. 네. 근데 피부에 대해서 잘 모르셨잖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엄청난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거요? 실내에서도 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실내에서도 자외선에 노출이 되나요? 그런가 봐요. 그럼요, 여러분. 또 이 생활자에서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이 커튼을 쳐도 70% 가까이는 자외선이 투과가 되고 또 이 색깔 없는 유리창의 경우에도 90% 이상이나
자외선이 투과가 된다고 해요. 근데 방심은 금물입니다. 지금 선아 씨가 원장님 옆에 앉아서 그런지 어시스트 같기도 하고 박사님 같으세요. 종교 아니세요? 네. 네, 방금 선아 씨가 정말 맞는 말씀 하셨고요. 햇빛이 그러니까 없는 구름이 낀 날이라든가 비가 오는 날에도 우리가 일반 햇빛에 나오는 자외선의 70% 가량이 투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시는 게 좋고, 가끔 뭐 태닝을 한 유리창이나 이런 애도 70% 가량은 투과가 됩니다. 아무리 뭐 좋은 태닝이라도요. 그래서 꼭 그런 항상 어디를 가든지 자외선 차단제는 꼭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또 제가 듣기로는 이런 형광등에서도 자외선이 방출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혹시 이런 것도 그럼 생활 자외선에 포함되나요? 네, 되게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저도 진료 보다가 많이들 받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형광등은 이제 이런 제품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보자면 자외선, 그냥 우리가 햇빛에 나오는 자외선의 그런 수백만 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다고 안심하고 보통 창가 쪽에서 일하시는 이제 사무실에서 창가 쪽에서 일하시면 창가 쪽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형광등은 괜찮지만 항상 생활 자외선이 곳곳에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창가 창가 자리에 자리에 거든요. 저는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 저는 자외선 차단제를 못 바르기 때문에 앞으로 모자를 쓰고 회사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별에서 온 사람이 된 것 같네요. 그래 보여요. 네, 앞으로는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 꼭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0, 40대 분들의 피부 고민까지 살펴봤는데요. 기미와 주근깨의 주 원인은 햇빛이므로 자외선 차단제 항상 필수로 발라주시고요. 또 적재적소에 만든 SPF, PA 확인하셔서 바르시는 게 시크릿 해결책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외선 차단제로도 기미 주근깨가 혹시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으시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가의 그런 조언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한국에서만 주근깨가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외국에서는 사랑스러움, 어떤 매력의 상징으로 여겨져가지고 더 그리기까지 한대요. 네, 너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네, 할리우드의 대배우 줄리안 무어와 장제이도 이 자기 자신의 주근깨가 매력이라고 뽐내고 다닌다고 해요. 네, 저도 앞으로 그래서 생얼로 다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의 바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기미와 주근깨로 고민이셨던 분들 앞으로는 그 어떤 모임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 60대 어머님들의 피부 고민을 살펴볼 시간인데요. 어머님들은 과연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실까요? 정답은 주름 탄력. 사진 찍기 무서워요. 주름 정말 다리 위로 이렇게 쫙 펴지면 좋겠다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주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네. 주름과 탄력은 이제 어떻게 생기는 과정을 아시는 게 중요한데, 이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콜라겐, 피부 속의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주름과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이 생성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베타카로틴이나 안토시아닌 같은 되게 유명한 성분에 든 제품을 사는 건 또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수분 공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분 공급은 어떻게 그냥 물에 이렇게 뿌리면 보통 뿌리는 것도 그렇지만 보통 마시는 것도 몸속에 수분이 충분하면 그런 콜라겐의 노화 방지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균 200cc 잔으로 8잔 이상 하루에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물 섭취 외에도 뭐 아까 말씀하신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 야채나 포함? 과일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네, 굳이 제품 구매가 좀 어렵다면은 이제 그런 채소나 과일 중에도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 걸 많이 섭취함으로써도 수분 공급이 더 많이 될 수 있어요. 과일, 야채 많이 드시면 정말 좋겠네요. 사실 과일, 채소는 건강에 안 좋은 곳이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 제가 대기실에서 잠깐 예슬씨를 봤는데 이 페이스 요가라고 혹시 다들 들어보셨나요? 알죠, 알죠. 네, 예슬씨가 열심히 약간 해괴망측한 하셨어요? 네,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예슬씨? 이게 페이스 요가가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이렇게 입 운동이라고 해서 입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이에요. 이게 시간도 덜 들고 돈도 안 들어서 정말 좋은데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단점이 뭔가요?
좀 치명적인 단점인데 이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약간 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인데요. 그 이유는 잠시 후면 바로 알게 되실 건데요. 바로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따라해주세요. 자, 입을 일단 뽀뽀하듯이 쭉 빼주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네. 쭉 빼시고 오른쪽으로 한번 당겨주시고 또 왼쪽으로 한번 당겨주시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근데 많이 안 돌아가는데요? 입에 돌아갔어요! 전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근데 앞에만 머물러 계시고 있는데, 이렇게 네. 당겨주고, 맞아요. 반대쪽도 하면 되나요? 반대쪽도 해주시고, 또 다른 운동은 입을 또 내밀고,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려주시고,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되게 소 영을 먹는 그런 맞아요. 느낌인데요? 영을 먹듯이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네. 이거는 밖에서 절대 못할 맛입니다. 눈이 같이 돌아가는데. 눈이 돌아간다고요? 그죠? 되게 잘 돌아가세요. 네, 저는 사실 벌써부터 효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굉장히 갸름해지지 않나요? 저 굉장히 기분 탓이에요. 네. 이것도 꾸준히 하셔야 효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꾸준히 이런 운동을 하면 근육을 많이 사용해줘서 얼굴 선이 정말 예뻐질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보세요. 많이 해서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 약간 얼굴이 갸름해질 수 있는 마사지 요즘 하고 있거든요. 마사지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얼른 알려주세요. 네, 홈쇼핑 아니고 제가 딱 3일 만에 효과 봤거든요. 홈쇼핑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네, 손가락 준비해 주시고요. 엄지나 이렇게 검지 마디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턱을 살짝 들면 여기 움푹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턱선을 따라서 쭉 올려줘요. 그리고 귀 뒤에 또 귀 밑에 여기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데 여기서 목선을 따라서 쭉 내려주고요. 살 내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리프팅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있다. 네. 그리고 여기 쇄골과 맞닿는 부분에서 눌러주면은 끝납니다. 움푹 들어가는 곳이 움푹 네. 들어가는 곳이 없는데요? 제가 살이 많은 건가요? 근데 그게 다 살인 줄 아셨죠? 아니에요. 뭔가요? 여기 라인이 림프절이라고 해서 네.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눌러주면. 그래서 다 부종이에요. 살이 아니라. 부종. 네. 전 부종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네. 열심히 해주세요. 이렇게. 예슬 씨 목이 여기 엄청 저 빨간데요? 엄청 열심히 했어요. 진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누르니까 되게 아프네요. 맞아요. 근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피부 탄력에 이 수분 보충이 도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 페이스 요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요즘 페이스 요가를 많이 한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영구적이진 않지만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수분 보충과 채소 과일을 잘 드시면서 같이 병행을 해준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대기실에서 맨날 해야겠다. 이거 의자랑 저도. 입 돌리고 림프절 운동. 그럼 예슬 씨가 가르쳐 주신 마사지는 혼자 계실 때 하는 걸로. 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근데 주름 탄력 또 요즘 사실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죄송한데 홈쇼핑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4차 산업이 네, 아니고요. 네, 사실 저희 엄마도 셀카 찍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 주름 때문에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효녀 아닙니까? 갑자기요? 갑자기 저 고개 끄덕거릴 뻔했어요. 자연스러워 드시면 안 됩니다, 예슬 씨. 네, 그래서 제가 폰에 이렇게 좀 유명하다는 어플 쫙 깔아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네, 요즘은 또 어플이 필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집에서 어플로 사진 찍기를 되게 즐겨 하세요. 네, 또 10대, 20대에게만 그 자체로도 예쁘다는 말이 포함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들 지금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네, 내 나이가 어때서 같은데. 맞아요. 어머님들 이제는 카메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수분 하루에 머그컵 기준 8잔 물을 꼭 챙겨 드셔주시고 비타민C 잘 챙기셔서 사진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 나누면서 느끼셨겠지만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피부 정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뷰티 박사인 줄 알았는데 정말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었네요. 혼자만 몰랐어요. 정선 씨는 뷰티 박사가 아니라 학사도 아직 졸업 못 하신 것 같네요. 박사 네. 콩나무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착각 크게 하신 정선 씨를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피부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파헤치는 시간, 뷰티 웩스 퀴즈. 제가 문제를 내면요, 그에 맞춰서 본인이 알고 있는 답을 OX 카드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우리 선생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네. 자,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거품이 많이 나는 클렌저가 피부에 더 좋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저희 정선 씨만 오고 두 분은 X라고 하셨어요. 역시. 이건 확실히 O입니다. 왜냐면 제가 거품 세안을 해야 피부에 덜 자극적이라고 들어서 거품을 정말 엄청 많이 내서 세안하거든요. 저 정말 한 5분 동안 낸 적도 있어요. 5분이요? 네. 5분이면 다 마를 것 같아요, 거품이.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이 거품의 양보다는 사실 거품의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형태. 이 거품이 쫀득쫀득하고 이 촘촘한 게 좋다고 저는 어디서 주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X를 선택했습니다. 좀 전문적이시네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사실 그냥 느낌상 이게 세정력과 거품의 양이 그렇게 크게 상관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X를 들었습니다. 정말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쯤에서 정답을 알려주세요, 선생님. 아, 네. 정답은 X입니다. X. 역시 거품은 그냥 거품이었습니다. 왜 X인가요? 아, 네. 그 세정력을 결정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그 액체 형태가 있는 세안제가 가장 그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 이유는 보통 우리 피부는 이제 pH 4.5라고 해서 약산성을 띠는데요. 그 약산성에 가장 맞는 제품을 만들려면 보통 액체 형태를 떼야 이게 잘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너무 액체 형태만 되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세안을 했던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맞아요. 첨가 형태로 거품을 많이 넣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세안의 핵심은 그 물이고 그다음에 첨가제가 붙은 거품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첨가제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품도 형태가 좀 균일하고 촘촘하다면 훨씬 더 다른 세안제에 비해서 좀 더 세안력이 더 좋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제가 했던 말이 맞는 말인 거죠? 원장님? 네, 맞습니다. 그럼 네, 거품의 역시. 양보다는 형태가 중요한 네. 거였네요. 네, 그럼 이 집에 가서 클렌징을 할 때 이 거품의 양을 볼 게 아니라 이 거품의 형태, 얼마나 촘촘한지 끈적거리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뷰티 정보 다음 문제입니다. 세안 후 물기를 바로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O,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X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선아 씨는 O, 제 혜진 씨는 뭐죠? X. 저 뭔가요? 저는 고민하다가 고민하신 거 맞죠? 둘 다 선택한 건데요. 근데 X로 바꾸겠습니다. 갑자기요? 네, 느낌이 왔어요. 저 정도면 자연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수진 씨는 왜 X라고 하셨어요? 네, 저는 사실 아까 악건성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물기를 닦고 스킨케어를 하러 가는 그 사이가 굉장히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샤워를 할 때 세수를 먼저 하고 물기를 닦지 않고 샤워를 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촉촉한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물이 있으니까 이게 수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정말 자연인인 것 같아요. 그럼 두 분 다 자연인인데 네, 선아 씨는요? 저는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맞췄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험에 비춰봤을 때 사실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 세안 후에 물기를 안 닦아야지 피부에 보습이 좋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했더니 더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저는 물기를 바로 닦았는데 지금처럼 꿀피부지 않습니까? 네. 저는 O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정말 지금도 의견이 분분한데 선생님께 또 정답을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정답이 O인가요? X인가요? 아, 네. 정답은 O입니다. 그러면 제가 선아 맞춘 씨가 거죠? 저는 뭐란 거죠? 오늘 정답은 왜 O인가요? 아, 네. 수분은 수분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 실험 같은 그런 TV 프로그램 같은 걸 봐도 이렇게 물방울을 유리창 같은 데다 이렇게 떨어뜨리면 서로 이렇게 모이면서 큰 물방울이 되는 걸 아마 한 네, 번쯤은 맞아요. 보셨을 네, 거예요. 네. 네, 수분은 수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 닦지 않으면 그 남아있는 수분이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을 갖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악건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닦아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악건성이었나 봐요. 네, 제 악건성의 원인을 찾았어요, 오늘. 맨날 물 뿌리고 다녀서. 그러면 혹시 피부에 물기를 안 닦으면은 모공도 넓어지나요? 굉장히 네. 고민이신 분들 많던데. 네, 바로 안 닦아주면 물 속에 뭐 수분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뭐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먼지나 이런 노폐물도 같이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모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진 씨 모공이 그래서 넓은가 봐요. 아니에요, 클로즈업 좀 해주실래요? 네. 저는 O로도 느낌이 왔었는데 느낌이 잘못됐네요. 그놈의 느낌. 네, 선생님 그러면 수건으로 그냥 닦으면 되는 건가요? 네, 뭐 그런 소재에 상관없이 부드럽고 평소 쓰시는 그런 면 소재의 타월이라면은 어떤 것이든 다 충분히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초 후에 수분 급감이라는 말이 있던데 이것도 틀린 말인가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어디서 되게 많이 들은 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세안을 하고 즉시라는 말이 이제 그런 몇 초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초 정도 지났을 때의 급감하는 비율은 사실 급감은 하나 수치학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미미한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다들 세안 후에 수분 날아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저처럼. 네, 맞아요. 또 수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서 정말 강박까지 생길 지경이었는데 맞아요. 여러분 모두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세안 후 1분이 지나도 피부 수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요. 여성분들, 그리고 수진 씨,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문제 낼게요. 자, 세안은 뜨거운 물로 하고 마무리는 차가운 물로 하는 것이 좋다. 자, 하나, 둘, 셋. 오, 이번엔 만장일치. 오. 전원 오예요. 딱 맞으면 안 맞는 거 뭔지 아시죠? 맞아요. 좀 괜히 불안해지는데 하지만 이번 문제도 저는 앞서 두 문제를 다 맞췄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이번 자신감. 문제도 오예요. 왜냐면 저는 경험에 비춰봤을 때 사실 뜨거운 물로 세안할수록 모공이 더 열리고 모공이 열리면 노폐물도 같이 빠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마무리는 차가운 물로 해줘야지 모공이 닫힌다고 들어서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를 선택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선아 씨처럼 똑같이 지금 세수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 뜨거운 물을 열어주고 또 차가운 물을 안 닫아주면은 이게 계속 열려있다고 하더라고요. 속에서 모공 지금 닫혀있잖아요. 닫혀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차가운 물로 안 하면 그 모공이 넓어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정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또 어디서 들으셨어요? 네. 네, 이번에 만장일치였던 오가 맞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선생님, 정답 빨리 알려주세요. 아, 네. 정답은 아쉽게도 X입니다. 선생님, 지금 잘못 드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네, X예요? 맞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해서 모공이 깨끗해졌거든요. 그래 보이지 않나요? 네. 보통 이렇게 시청자분들도 뜨거운 물로 세안하고 차가운 물로 마무리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왜 정답이 X인가요?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데요. 그걸 이제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뜨거운 물은 좀 피부에 자극적일 수가 있고 차가운 물은 세정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교과서적인 말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 미지근한 물은 본인이 지성이든 건성이든 뭐 중성이든 어떤 타입에서도 항상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세안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궁금했던 게 있는데 그럼 차가운 물로 세안을 하면은 모공이 다치는 게 사실인가요? 다치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차가운 물은 그 혈관이나 이런 피부에 있는 근육을 좀 긴장을 시켜서 일시적으로 팽팽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영구적으로 모공을 좁혀주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역시 과한 게 안 좋다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닌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불안한 예감은 사실이 되었는데요. 전원 오답이었고 세안은 미지근한 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블랙헤드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점이 된다. 하나, 둘, 셋. 이번엔 선아 씨만 오예요. 두 분 X인데 선아 씨 왜 혼자 오를 하셨어요? 저는 왜 불안하죠? 틀렸어요. 저는 뷰티 박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명감까지? 네, 맞출 수 있습니다. 저는 왜냐면 이것도 경험상 저는 겪은 일이에요. 겪은 게 되게 많네요. 네, 그럼요. 이 블랙헤드가 실제로 점이 됐습니다. 저기 입술에 점 보이시죠? 네, 점 있어요. 이거 뭐 묻은 거 아니었어요? 음식물 아니고요. 근데 사실 이게 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블랙헤드예요. 블랙헤드가 점이 된 건가요? 그러면? 그럼요. 아니요, 착각이세요, 그거. 그냥 저는 사실 점이 어떻게 생긴지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점과 블랙헤드의 경로가 다르다. 네, 왜냐면 제가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이 바디에는 선크림을 안 발랐었거든요. 바디. 바디? 근데 그게 다리에 점이 생기더라고요, 자외선을 받으니까. 그래서 블랙헤드가 아니에요.
저는 그 블랙헤드가 오래되면 점같이 보이는데 점이랑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똑같은, 이게 서로 이제 경로가 다른 거란 네. 말씀이시죠? 점같이 보이면 그게 점 아닌가요? 맞아요. 점같이 보이는데 점은 아니래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선아 씨랑 똑같은 경험인데, 저 코에 블랙헤드 솔직히 많잖아요. 다들이 아닌가요? 많아요, 많아요. 저만 없습니다. 그런 건가요? 네. 코에 블랙헤드가 있었는데, 이걸 짰어요. 짜면 뭐 나오는 거 아시죠? 네, 나와나는 거 아니죠? 근데 짜서, 이렇게 내비뒀는데, 이게 블랙헤드가 점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정답이 정말 궁금한데, 선생님, 정답이 뭔가요? 아,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럼 보세요. 무슨 건가요? 정답이면은 그 블랙헤드는 점이랑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 기원 자체가 다른데요. 점은 멜라닌 세포에서 기원을 했고, 그다음에 블랙헤드는 피지샘이 커져가지고 처음엔 화이트헤드로 됐다가 이게 공기랑 맞닿게 되면 이제 모공이 열려서 공기 중에 닿게 되면 산화가 돼요. 산화가 되면 색깔이 까맣게 변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블랙헤드가 되면서 마치 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블랙헤드와 점은 기원 자체가 다르다.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맞았네요. 그쵸. 하나 씨 이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점인가 봐요. 네. 네, OX 퀴즈가 이렇게 충격적으로 네, 마무리되었는데요. 오늘 다들 어떠셨어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저 나름대로 뷰티 박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풍족해지는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도 또 OX 퀴즈를 하게 된다면 저는 그때는 만점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선아 씨 승부 못 말리겠습니다. 아자! 아자! 네, 수진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오늘의 교훈입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자. 수분 득감 없다. 네, 정선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연애를 글로 배웠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뷰티를 글로 배우다가 만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런 말이 저한테 해당될 줄은 몰랐는데요. 네, 아무튼 오늘 많은 상식 배워가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꼭 관리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정말 많이 고생해 주셨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네, 사람마다 또는 개인마다 나이 때마다 다 고민 갖고 계신 피부 고민이 다를 텐데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연령별 피부 고민이었죠. 데이트, 모임, 사진을 두려워하셨던 모든 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크릿 토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